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다중 로테이터에 대해서 도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중 로테이터라는 뜻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먼저 유튜브 저희 채널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며칠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이런 로테이터 기능이 여러 번 들어간 이 포크레인 또는 선풍기, 이 장난감 헬리콥터입니다. 장난감 헬리콥터, 또 이런 비행기, 이런 등등의 움직일 수 있는 모델의 저 나름 이렇게 여러 번의 그 로테이터 기능을 주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선풍기도 실제 선풍기처럼 날개가 돌아가고 따로 이렇게 동체가 좌우 회전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상표, 표딱지, 새 상품을 보면 이런 꼬리표가 다 달려있죠. 이런 꼬리표를 움직여준다는, 이건 다중 로테이터가 아니라 한 번만 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벽걸이 선풍기 보시면은 좌우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날개가 따라 돌립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여러 방향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이제 흥미롭죠. 이렇게 선풍기를 이렇게 여러 각도로 돌릴 수 있다. 이 헬리콥터도 이렇게 다 완성된 그 모델을 가지고 공중에다 띄우고 그러는데, 이건 뭐 나중에 또 공중에 띄우는 거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이 선풍기가 다양하게 여러 각도에서 돌아갑니다. 바로 이런 기능을 말하는데요. 알고 보면 이치는 참 쉽습니다. 그 원리가 참 쉬운데,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 회전 부분과 이 로테이터 그 축을 방향이나 각도에서 딱 맞게끔 돌려준다는 게 좀 힘이 들어요. 지난번에 그 헬리콥터 프로펠러 기능을 설명하면서 스케치업에서 그 0점 포인트를 맞춰주면 이 트윈 모션에 와서 다시 로테이터도 역시 0점 포인트다. 일치시키기만 하면 머리 날개 같은 건 간단하게 돌릴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선풍기나 장난감 비행기, 헬리콥터, 또 포크레인 등이 스케치업에서 그 0점 포인트를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저는 뭐 그쪽의 기술자가 아니라서 제가 필요한 것만 알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기술자도 아마 그 포크레인 같은 걸 가서 그 부위마다 이렇게 0점 표시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포인트를 미리 설정하면 간단한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모델들은 이 눈 짐작으로, 어림 짐작으로 이렇게 중심을 찾아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오차가 끼어들어서 돌아가는 모습이 크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잘 맞아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돌릴 수가 있는데, 잘 안 맞으면 삐뚤빼뚤 좀 가까이 당겨서 보면 보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그 중심을 맞추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 일단 선풍기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풍기, 이것도 이제 보통은 한번 날개만 돌려주면 된다 하실 텐데, 동체까지 날개 돌아가는 그 모습에다 동체까지 좌우로 회전을 가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날개가 돌아가는 것보다 동체도 따라서 돌면은 더 흥미롭겠죠.
이것저것 불러다가 이렇게 한 군데 그 파일들을 모아놨는데 금성 멀티용이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들이 바로 이 일반 선풍기 스케치 업에서 그 3D 웨어하우스에 들어가 가지고 선풍기를 불러왔는데 멀티 기능이 가능해 가지고 그냥 이름을 금성 멀티용이라고 붙였습니다. 선풍기. 이거 입력하기 전에 그 뭡니까 그 사용을 작업을 하면서도 잊어먹었는데 그 계층 구조 유지 계층 구조 유지입니다. 계층 구조 열기를 했을 때 계층 구조 유지 반드시 이 로테이터 그 기능을 주려면은 계층 구조 유지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이 계층 구조 유지 이 모델을 만든 사람이 작업 과정을 그대로 전체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나열한 게 계층 구조, 그러니까 레이어 계층이라는 건 아마 레이어라는 뜻일 것 같은데 그걸 그대로 유지해서 불러오는 겁니다. 계층 구조 유지. 반드시 이걸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확인. 레이어 창에는 들어왔는데 안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F를 눌러서 이 작업창을 불러냅니다. F. 키보드에서 F를 눌러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부른 다음에 이 로테이터 작업을 하려면 맨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폴더에서 열면은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눈 복잡하니까 일단 닫고 우클릭을 해서 액티브 컨테이너 설정이라고 여기를 찍어 주십시오. 액티브 컨테이너 설정.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날개나 그 동체 기타 부위 분리 작업을 하는데 한 대로 한 폴더에 그 묶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로테이터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작업을 하자면은 그 로테이터나 그 새 폴더를 만들었을 때 그걸 안에 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다른 파일을 부른다든지 새 폴더를 만든다고 찍었을 때 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동이나 편집이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든 어떤 폴더를 만들든 이 금성 멀티폰이라는 큰 폴더 안에 들어가게끔 병합이 되게끔 그런 뜻에서 그 액티브 컨테이너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로테이터를 불렀을 때 이 안에 안 들어가고
따로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를, 아니, 컴퓨터가 아니라 선풍기를 이리저리 회전했을 때 이 로테이터는 바깥에서 딴 식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이 선풍기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작업을 걸어도 같이 이렇게 연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액티브 설정을 해줘야 뒤에 번거로운 일이 안 생긴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이거 안 해도 나중에 다 이렇게 이 안에다 흡수하면 되지만은 그 제차 마우스를 또 움직여야 되니까 불편하죠. 액티브 컨테이너 설정을 하시고 먼저 돌려야 하는 그 날개를 우선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구성요소 1이라고 해서 선택이 됐죠. 이게 날개 부분인데 날개 구성요소 위에 보면은 그룹 4라는 그 상위 폴더가 있어요. 요걸 한번 이렇게 닫은 다음에 한번 숨겨 보십시오. 그러면 날개가 다 없어지죠. 다시 열어보면 나타나고, 일단 이게 날개 부분이 선택이 되면은 이걸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이름 바꾸기를 해서 날개 부분이 이렇게 선택됐습니다. 확인해 보고 그 외에 또 날개 덧붙여서 같이 돌려줘야 할 것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옆으로 봤을 때 날개를 감춰 보면은 이 세 쪽의 날개 말고는 따로 돌려야 할 것이 없는 것 같죠. 나머지는 이렇게 일체 작업을 해서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날개가 한 부분이 선택이 됐죠. 이렇게. 그렇죠? 다음에 이 동체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 동체를 축으로 해서 이 날개 쪽지 세 부분과 이 망까지 좌우로 이렇게 회전을 해주려면은 그 동체 역할을 하는 게 어느 부분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바로 이 선택된 부분이 동체에 해당하니까 요거를 또 이름을 바꿔줍니다. 본체라고 하죠. 본체. 그룹 7번이 본체 역할을 해서 기둥 역할을 할 그 부분이죠. 이게 숨겼을 때 싹 없어진 거 보니까 요소는 하나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가까이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보면은 여기 버튼이 4개가 있어요. 버튼 보이시죠? 버튼. 본체라고 해서 감췄을 때 버튼이 덜렁 떨어집니다. 이걸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이 로테이터를 걸었을 때 따로 놀던가 이 날개 회전 부분에 따라서 같이 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오류가 되는 거죠. 이게 이 부분도 역시 하나하나 찍어서 어떤 요소가 해당되는지 찾아줘야 합니다. 여기 그룹 3이 하나, 4개가 한 묶음으로 안 돼 있고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작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둘, 셋, 넷. 네 개의 버튼이 선택이 돼서 하나, 컨트롤 키를 누르고 둘, 셋, 넷. 이 선택이 됐으면은 쭉 끌어다가 그 본체 부분에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본체. 그러면은 이 본체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걸 열으면은 이 기둥과 이 버튼 4개가 따로 이렇게 선택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버튼을 안 해주면 버튼은 저기 나타나서 나중에 오류가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어떤 부위가 빠지지 않았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 선택을 했으면은 일단 확인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본체를 감췄을 때 이 열려있는 이 여러 요소들이 말하자면 그 본체를 기반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같이 따라 돌아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이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이 그룹 폴더, 그룹 폴더라고 해서 그 하위 폴더를 열어보면은 본체와 날개를 지금 방금 정리를 했는데요. 흩어져 있으니까 좀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냥 가까이 있게끔, 날개와 본체가 가까이 있게끔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또 하나는 묶어줘야만 가볍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빠져 있는 부분, 폴더는 말고 그 하위 요소들만 전부 다 찍어줍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시프트 키를 눌러주면 간단한데 중간중간 안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번거롭지만 이렇게 전부 다 찍어줍니다. 엄청 구성 요소가 많은데, 이게 망의 철사 같은 부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요소로 묶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많은 겁니다. 이게 앞에 막아주는 망의 그 철사 부분, 아이고 엄청 많습니다. 에이, 또 위치가 어긋나 버렸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시프트 키를 누르고
전부 다 선택을 해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빠진 부분은 컨트롤 키로다가 추가. 이것도 빠졌죠, 그 그룹. 추가. 이건 상위 폴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었고, 이 요소들만 전부 찍어준 다음에 이 큰 폴더에서 선택을 하고 서브 컨테이너 생성을 한번 찍어줍니다. 윈도우 탐색해서 새 폴더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시죠? 새 컨테이너. 방금 선택한 또 선택이 다 풀렸네요. 다시 컨트롤 1번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고 새 컨테이너로 이렇게 병합 다 들어왔는데 빠진 게 몇 개 있죠. 여기 이 폴더는 그냥 두시고 이 하위 요소들만 이 아이콘 표시 잘 보세요. 이렇게 빠진 부분들만 새 컨테이너로 이렇게 병합. 로테이터는 아까 그 얘기를 한번 불러드린 거고, 새 컨테이너와 본체, 날개, 그룹, 이거 그냥 다 새 컨테이너로 옮겨서 빈 폴더죠. 이게 빈 폴더. 그리고 그 위에 이 그룹 제로라는 또 상위 밑에 또 다른 폴더가 있는데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요 안에 이제 그 그룹 제로라는 이 하위 폴더에 방금 본체와 날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 작업을 확실하게 해 놓은 다음에 로테이터를 불러옵니다. 일단 그 화면을 다 숨겼으니까 열고 이렇게 날개도 열고 이 새 컨테이너는 이제 이 본체를 분리했을 때 나머지 전체 부분이 회전 부위가 되겠습니다. 따라 돈다는 얘기죠. 좌우로 회전할 부분. 일단 그 숨긴 파일 없이 모두 열어 놓은 다음에 로테이터를 불러서 우선 돌려야 할 부분이 날개죠. 이게 날개. 딱 중앙에 맞춰 주는데 이게 눈짐작으로는 대충 맞은 것 같은데 이 중심이 제대로 잡아졌는가는 저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헬리콥터 할 때는 여기를 0.포인트를 잡아줘서 요 통계 요 창을 이용해서 그 중심점을 설정해 주면 됐는데 이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대충 중심이 잡혔다 싶으면은 이 지금 수직으로 축이 서 있죠. 로테이터 축이 저쪽으로 뒤쪽으로 눕히던 앞쪽으로 눕히던 해가지고
이 날개의 축과 그 각도를 맞춰줘야 되겠죠. 이게 이 축을 따라서 이렇게 시계 방향이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중심 축은 저쪽 저 배경 저 뒤편이나 앞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이 각도에서 현재 수직은 Z축이고 Y축을 찍으니까 지금 앞쪽으로 넘어졌는데 이렇게 앞쪽으로 넘어지건 뒤쪽으로 넘어지건 일단 이렇게 넘어지면 이 효력이 뒤까지 미치는 거니까 앞인지 뒤인지는 안 가려도 됩니다. 좀 보는 각도가 있으니까 좀 삐딱하게 보이는데 제대로 맞았는가는 일단 넣어봐야 됩니다. 날개를 찍어서 로테이터의 병합 돌아가죠. 크게 어긋나지 않고 망 안에서 그냥 돌아갑니다. 로테이터를 찍고 이 각도를 360도, 아래는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그냥 알아서 그냥 위아래를 아무 때나 해주고, 애니메이션 핑퐁으로 되어 있는데 핑퐁은 그냥 이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루프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속도를 줍니다. 돌아갑니다. 이렇게 591을 하면 로테이터 표시가 없어지죠. 날개는 이렇게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게 중심이 크게 어긋나지 않아서 그냥 망 안에서 그냥 가지런하게 잘 맞았습니다. 다음에 이 본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이 날개 외 부분, 이 망과 이 뒤에 그 모터가 들어있는 기계 부분, 그 뒤까지 이제 좌우 회전을 해줘야 되겠죠. 다시 로테이터를 불러줍니다. 불러서 딱 이렇게 중앙에 세워주면 위치는 바로 수직이 위치됐습니다. 그런데 로테이터 이 표시가 이 기둥에 그 바깥으로 나와 있다면은 이게 역시 중심에서 벗어나는 셈이죠. 이 뒤쪽으로 좀 밀어서 이 수직 중심의 공간에 들어가야만 중앙이 맞는데, 현재 이게 보이는 상태에서는 중심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안쪽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데, 밀어 넣는 부위가 어떤 걸 눌러야 들어갈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좀 정면인 상태에서 이게 모든 게 반듯반듯해 가지고 이 뒤쪽으로 밀어 넣는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 눈알을 찍고, 퍼스펙티브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헬리콥터 할 때. 이 퍼스펙티브를 찍고 평면도 위치 맨 위에서 보게끔 돌려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본 장면이 비치는데요, 너무 작습니다. 작으니까 앞으로 좀 크로즈업 시키는데, 트윈모션을 처음 배우실 때 이동을 하는 키보드를 단축키를 알고 계실 겁니다. Q니 A는 오른쪽 이동, D는 왼쪽 이동, 이동 단추 아시죠? 그 키보드를 눌러서 크게 화면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다음에 A키, 다음에 마우스 휠로 클로즈업, 다시 중앙으로.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키웠을 때 이 평면도 위치에서 보는 겁니다. 현재 이 로테이터 위치가 이 중앙이 아니죠. 아까 그 중심 기둥의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 중심에서 좀 벗어나 있죠. 이 지금 날개도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괜찮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딱 정면 위에서 보니까 이 축이 안 맞았습니다. 지금 솔직히. 그런데 뭐 이건 나중에 영상에 올렸을 때 가까이서 이걸 들여다보는 건 아니니까,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니까 그냥 놔두시고, 말하자면 이렇게 중심축을 제대로 못 맞췄을 경우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 부위가 삐뚤빼뚤 아주 요상하게 흔들린다는 얘기죠. 이 중심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짐작하기에는 아마 여기쯤이 중심 같은데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로테이터를 선택하고 이 중앙에다 막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았나 모르겠는데 이 과정이 어렵거든요. 이게 로테이터 작업을 할 때는 중심을 맞춘다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원리는 뭐 돌아가는 그 중심에다 이 축을 위치해서 방향에 따라서 돌아가게끔 한다. 그렇게 되는데 이 실제로 작업 과정에서는 이렇게 중심을 맞춰준다. 이게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맞은 것 같은데요. 회전 부분이 이쪽에 회전 부분을 방금 작업한 로테이터로 병합. 그런데 이 날개 부분, 아까 로테이터를 걸어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위에 날개 회전 부분 일단 이렇게 정지를 시킨 다음에 이 날개 부분도 아까 그 이름을 바꿔준 걸 잊어먹었는데, 먼저 날개 부분 작업한 것을 이름을 바꿔서 날개 부분, 방금 작업하는 것은 동체를 돌리는 로테이터, 이렇게 바꿔주면 확인하기가 쉽죠. 이 날개를 본체 작업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이게 전에 해온 대로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이렇게 금지 표시가 나옵니다. 안 들어간다는 표시로 이렇게 빨간 표시가 나오는데, 이게 집어넣어야 이게 동체에 따라서 이 날개 부위도 한 식구가 돼서 돌아가는데,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업데이트에서 새로 추가된 것이 그냥은 안 들어가니까 우클릭을 해서 자르기를 찍어줍니다. 자르기. 그런 다음에 이 동체 부분에다가 넣어줍니다. 이게 말 같아서는 자르기가 아니라 복사해서 붙여줘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또 이 날개 부분을 또 삭제해야 하는 수고가 들어가니까 그냥 자르기를 이용하십시오. 그렇게 자르기와 붙여넣기, 복사와 붙여넣기가 아니라 자르기와 붙여넣기입니다. 자르기를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다 붙여 넣어주면은 그냥 자동으로 여기에 붙여넣기를 찍어주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날개 부분 미리 앞서 작업한 것이 로테이터 동체 부분으로 흡수가 돼서 여기 들어왔죠. 밑에 한 식구가 됩니다. 이 로테이터 동체라는 큰 폴더 역할을 하는 요 안에 말하자면 가구주나 호주에 해당되는 로테이터가 있죠. 이렇게 열어보면 날개 본체 회전 부분과 날개 부분이 같이 한 가족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날개를 켜짐, 닫고 로테이터를 꺼짐을 켜짐으로 바꿔주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 시간이 엄청 빠르죠. 이렇게 되면 너무 빨리 돌아가지 이게. 이것도 좀 빠른가요? 이렇게 0.08로 바꿔주고 이 돌아간 거 봐서 이 수치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이거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돌아가는 상태를 보고서 자기가 알아서 이리저리 숫자를 바꿔줘 보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건 핑퐁이 맞습니다. 아까는 날개는 루프로 돌렸지만 지금 핑퐁이 맞습니다. 대충 90도 각도에서 지금 좌우로 회전이 되는데 현재 왼쪽이 더 쏠림이 더 깊어서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까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럼 각도를 여기서 넓혀 주던가 90도가 아닌 122도 같으면은 돌아가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선풍기는 없죠. 그냥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돌리시면 되고, 현재 너무 돌아가니까 이 로테이터 동체 부분의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은 적당히 여기서 꺾어지는 부분과 오른쪽에서 꺾어지는 부분이 맞죠? 이렇게 너무 돌아갔나? 다시 네, 어느 정도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2도의 핑퐁 속도는 0.08 되는데, 그리고 이 로테이터 기능 중에서 이 트리거라고 있습니다. 트리거는 꺼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켜짐으로 바꿔주면은 이게 뭐냐면 트리거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3m로 이렇게 3m 이내로 접근했을 때는 이 회전 기능이 꺼진다는 뜻인데, 현재 이게 트리거가 트리거 유형이 멀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열어보면은 커스텀 패스 액터, 차량 및 자전거, 보행자, 카메라. 이게 뭐냐면은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가까이 당겨졌을 때는 이 동작이 멈춘다는 뜻인데, 보행자만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는 정지. 이 위험물은 아니지만은 혹시 포크레인 같은 게 동작하는데 사람이 가까이 오면 안 되죠. 그게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는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고, 차량 및 자전거가 가까이 왔을 때는 차량 및 자전거가 3m 이내 거리로 가까이 왔을 때는 이 동작이 멈추라는 뜻입니다.
커스텀 패스 벡터 이건 뭐 사용 안 해봐서 모르고 이걸 체크를 다 풀고 현재 제가 작업을 하는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는 내 눈이 이 카메라와 같은 역할입니다. 현재 이렇게 카메라가 접근했을 때는 멈추라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멈춘지는 실제 화면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야지만 이거는 가지고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요 작업이 예민하게 먹히게 하려면은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건물 영상에서 출입구에 사람이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뭐 그런 기능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아주 요긴하게 써먹힙니다만 지금 이 선풍기는 이 트리거가 제대로 먹힌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뭐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현재 평면도 화면인데 작업창으로 돌아가려면은 이 퍼스펙티브에서 요 가운데 원근이라고 나오죠. 원근을 찍어주면 이렇게 작업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컴퓨터는 돌리기가 성공한 겁니다. 딱 이걸 큰 폴더를 닫아 보시면은 이거 말고는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다 로테이터 과정이 요 안에 범위 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닫고서 큰 폴더를 이리저리 회전해도 로테이터 작업 부위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보셨죠? 이게 마음대로 움직여도 한 폴더에서 총체적으로 큰 폴더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작업 화면이 망가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작업을 할 때는 이 액티브 컨테이너 설정을 미리 해 놓으시고 작업을 하라는 뜻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 금성 멀티용이라는 큰 폴더의 마당에서 놀게끔 로테이터나 모든 기능이 한 집안에서 놀 수 있게끔. 지금 하얀에서 이 버튼도 잘 안 보이는데 스포이드 기구를 이용해서 찍은 다음에 색깔을 좀 옛날에 금성 선풍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초록색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 색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또 실제 선풍기라면 이 버튼의 색깔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제조했을 것 같은데 이 모델을 만든 사람이 그것까지는 신경 안 쓴 것 같아서 이 버튼에 따로 색깔은 줄 수가 없습니다. 따로 이렇게 구분은 되는데 이 부분의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선택을 해도 역시 같은 초록색이기 때문에 못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버튼 색깔을 못 바꿔주니까 그냥 사용하는 수밖에 없고, 또 제가 데칼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아이고 44분이나 됐네요. 데칼을 이용해서 여기다 뭐 금성이든 뭐 LG든 삼성이든 로고를 만들어서 여기다 딱딱 붙여주면 또 한결
흥미롭겠죠. 보기가 재미납니다. 이게 다 만드셨으면은 일단 폴더를 다 닫으신 다음에 요거를 유저 라이브러리 추가를 찍어서 이 원하는 그 본인만의 그 라이브러리 창에 저장을 해주면 나중에 불러다가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이상 마치고, 생각 같아서는 이 선풍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까 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나 그 포크레인 장면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다음에 다시 추가를 하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게 있으면은 댓글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물어보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